7조 강건우이고요. 저의 주제는 인공지능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에서 처음에 인공지능의 개념, 두 번째로 인공지능의 역사, 세 번째로 인공지능의 개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개념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입니다. 또 인프라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대체로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으로 나뉘며 각 강인공지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의 역사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탄생은 1943년부터 1995년까지 이루어지고 수학, 철학, 공학,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과학자들에게서 인공지능의 인공적인 두뇌의 가능성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학문 분야로 들어선 것은 1956년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1956년도에서 1974년도까지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다트머스 컨퍼런스 이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대수학 문제를 풀었고 그리고 기하학의 정의를 증명했으며 영어를 학습했기 때문에 완전한 지능을 갖춘 기계가 20년 안에 탄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AI의 첫 번째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1974년도부터 1980년도에 이르는데요. 먼저 AI 연구가들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연구가들의 엄청난 낙관론은 연구에 대한 기대는 높여놨지만 그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AI에 대한 자금 투자는 사라져버렸고 또 마빈 민스키의 헙세트론에 대한 파괴적인 비판에 의해서 완전히 중지되고 맙니다. 하지만 AI 붐이 일어나는 시기도 있었는데요. 1980년대에서 1987년도입니다. 바로 전문가 시스템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형태였고 인공지능 검색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존 호필드와 데이비드 루멜하트의 신경이론의 복원사전도 일어났는데요. 같은 시기에 일본 정부는 자신의 5대 컴퓨터 프로젝트와 인공지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암흑기가 찾아오는데요. 1987년도에서 199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AI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매력이 상실해버렸고 경제 거품이라는 고전적인 형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정부기관과 투자자들은 해당 분야는 계속해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보해왔다는 인식에 비롯된 붕괴가 일어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로 들어와서는 AI 분야는 마침내 가장 오래된 목표 중 몇 가지를 달성했습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몇 가지는 고립된 문제들에 대한 집중이 증가하였고 높은 과학적 의무감으로 해나갔기 때문에 해결되었습니다. 적어도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AI 평가는 여전히 처음 같지 않았습니다. 모든 요소들은 특정 분야나 접근 방법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개발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알파고 같은 좀 유명한 인공지능 말고 왓슨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6년 IBM 개발 부서에서의 수석 매니저 데이비드 페루치가 최초의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왓슨은 500개의 단서를 받고 테스트에서 경쟁자인 사람 중에서 최고 득점자는 왓슨보다 절반의 시간 만에 95%를 맞췄는데 왓슨은 15%밖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IBM의 왓슨 개발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에서 5년의 개발 기간과 15명의 연구자들을 배정했기 때문에 2008년 개발팀은 제퍼디 챔피언과 겨룰 수 있는 수준으로 왓슨을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왓슨은 인간 제퍼디 경쟁자를 승리하고 챔피언을 이겼다는 인공지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의 인공지능으로는 심심이가 있는데요. 한국어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챗봇 프로그램 같은 것입니다. 사용자에 의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중적으로 성공하였고 2002년 최정회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글로벌 서비스로 발돋움하여 2019년 기준 81개의 언어에서 누적 사용자 3억 5천만 명을 확보하였습니다. CNN 기반으로 딥러닝 문장 분류 모델을 자체 구현하여 비속어를 제어하고 심심이는 폴더폰의 MMS 서비스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번호는 샵샵332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낼 시 앱과 동일한 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폴더폰의 기종에 따라 심심이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핸드폰에는 심심이 서비스가 없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